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5월 들어서 미국 시장이 다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이번 주 PPI와 CPI가 나오면서 비록 상반된 신호를 보내는 지표였긴 하지만 파월과 옐런이 일관된 신호를 주면서 시장의 모든 심리가 다시 1분기 때처럼 굉장히 낙관적이고 자신감에 찬 심리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2주 동안의 기간이 지금 지나오면서 5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반전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어떻게든 미국 시장은 살리겠다는 그들의 결심. 이번 주 초에 4월 PPI, 4월달 도매물가, 지난달에 미국 도매물가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나왔고요. 근데 상당히 안 좋았었습니다. 인플레가 여전히 끈끈하면서 잘 안 잡힌다는 식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또 예상치로 또 미국 도매물가, 서비스 인플레를 못 잡고 있더라. 예상을 굉장히 크게 훌쩍 웃도는 예상치의 2배나 되는 그런 근원 도매물가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좀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가만히 내부 안을 뜯어보니까 조금 그렇게 놀랄 건 아니고 좀 상반된 모습이 있더라,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미국 소비자들의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특히 조사한 건데, 뉴욕 연은에서 그 설문조사를 봐도 미시간대 그게 아니죠. 이번에는 뉴욕 연은에서 조사한 건데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거 여전히 높게 나오더라. 저번 주에는 미시간주였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었지만 그거는 뭐 민간 대학에서 뭐 그 설문 대상도 숫자도 적고 좀 틀릴 수도 있겠지 했는데, 뉴욕 연에서 나온 공식적인 기관에서 조사한 것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제는 인플레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더 오를까 겁을 먹고 있다, 이런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상당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죠, 두 가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등판해서 바로 뭐라고 했냐면, 금리를 계속 동결한 채로 더 지켜봐야겠다. 인플레이션 이게 떨어지는 건지 안 떨어지는 건지 헷갈리니까 계속 지켜봐야겠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뒤에 자기는 4월 자료가 PPI가 이렇게 2배 이상 껑충 높게 나왔지만 안에 보니까 뭐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해가지고 일시적인 혼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낙관적으로 본다. 어차피 떨어진다. 곧 떨어진다. 두고 봐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러면은 금리 인상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다라고 또 괜히 사족을 붙여가지고 시장을 안심시켜줬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장의 입장으로서, 연준 의장의 입장으로서 인플레이션이 지표가 이렇게 혼재되는 양상으로 나오니까 아직은 우리가 방심할 수 없고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여차하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필요하면은 금리 동결로 그냥 계속 가야 되나, 잘 보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봐야겠다, 그렇게만 말해도 충분히 기대 인플레이션도 꺾고 금리 동결도 가면서 중립적인 위치로 가는 게 오히려 좋을 텐데, 가만히 보면 계속 은근히 지표가 저렇게 나오지만 별거 아닐 거야. 어차피 물가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금리 인상 뭐 그런 거 할 일은 절대 없겠지.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즘 파월이 계속 공격받는 게 그러죠. 너 아무리 봐도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연준 의장이면 굳이 그런 말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아무리 뭐 지표가 혼재된다 해도 그래도 사실 사방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통통 튀어나오는 건 사실이고, 사람들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서민들도 아유 물가가 안 잡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말 물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야겠다, 그 정도 중립적인 얘기만 해도 충분한데 자꾸 나와가지고 에이 어차피 그래봤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금리 인상은 절대 안 하니까 걱정 마세요. 왜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자꾸 해가지고 시장에 기대감을 주고 금리 인하에 기대감을 주냐. 그러면은 인플레가 다시 안 잡힐 수도 있고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위험한 줄타기 같은 하지 않아도 될 언사들을 보태면서 괜히 좀 일을 키우는 것 같냐. 너 아무래도 역시 11월 대선 오기 전에 뭔가 좀 자산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대선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죠, 지금. 자, 이게 그날 PPI 나오고 나서 파월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날 PPI가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긴장했죠. 파월이 어디 지금 그 연설이 예정돼 있었는데 대담이 그 나와가지고 PPI 이제 이 결과 보고 이제 파월도 소식 듣고 갈 텐데, 야 이거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가 나올 거다 하고 은근히들 긴장했는데 웬걸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더 달래주고 궁뎅이 토닥토닥 토닥여주면서 걱정 마, 에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받쳐줄게,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덕분에 이날 파월이 금리 인상 가능성 낮다, 이 말이 완전 킥포인트가 돼가지고 나스닥이 이때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게 됩니다. 도매 물가가 상승했음에서도 미 3대 지수가 반등했다라는 거죠. 예. 즉 이번 주 들어서 저번 주 그 5월 들어가지고 첫 주 파월하고 옐런이 좀 시장을 어떻게든 좀 다시 좀 살려주려고 미국 국채 금리 떨어뜨리면서 좀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를 제일 먼저 눈치 빠른 투기 세력들이 국채시장, 환시장에서 확 눈치를 채고 나중에 자산시장도 뒤늦게 하루 이틀 뒤에 그걸 깨달으면서 살짝 따라오고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저렇게 높은 PPI가 나왔는데도 또 저렇게 나오니까 파월이 월가의 투자기관들이 이제 전부 다 더욱 안심하게 되고 이번 주 들어서 더 심리가 더 방만하게 되는 거죠. 경기 침체는 절대 없을 거다. 응답자의 82%가 설문조사했더니 저렇게 파월하고 옐런이 어떻게든 받쳐줄 그런 거를 5월 초부터 지금 2주째 저렇게 노고라 하는데 어떻게든 받쳐준다는 거냐 미리.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없을 거다 이제는,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현재 시장은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다, 배드 뉴스가 굿 뉴스다. 파월하고 옐런이 어떻게든 시장을 받쳐줄 의지를, 결심을 저렇게 계속 내비치는데,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올수록 파월하고 옐런은 더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막아줄게, 어떻게든 미국 경제 살려줄게, 더 적극적으로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 오히려 나쁜 뉴스 나와도 어이구 미국이 이것도 둔화되고 실적도 둔화되고 하려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리 돈을 어떻게든 국채를 발행하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둘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미국 경제 살려주겠다고 저렇게 떠들면 이제 아무리 둔감해도 눈치를 채야지. 그래서 오히려 나쁜 뉴스 나오면 더 좋아한다. 엄살 피면은 더 잘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주 초의 주사인데 14일 날 공개한 최신 지표를 보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지수가 지난 4월 달에는 5%에 불과했으나 이달 들어서 무려 28%, 30% 가까이 갑자기 지금 5월 초부터 지금 엊그제까지 약 열흘 동안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위험 선호 지수가 4월달 5%에서 5월달 28%로 뛰어오를 때까지, 이것은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
확 변했다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변했겠습니까? 시장에서 뭐 지표가 뭐 좋게 나왔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AI에 뭐 큰 다시 뭐 또 뭐 호재가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왜 갑자기 5월 들어서 지금 이게 14일에 발표된 거니까 한 5월 10일까지 한 열흘 정도의 변화겠죠? 왜 4월에서 5월까지 열흘 만에 사람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이렇게 아주 그냥 자신감을 뛰어넘어서 오만 방자하는 수준까지 주식시장에서 투기 심리가 바뀌었냐? 예, 누가 봐도 파월과 옐런이 계속 저렇게 신호를 준 겁니다. 5월 초부터. 그래서 어떻게든 뒤에서 받쳐준다. 파월 풋, 옐런 풋. 걱정할 게 없다. 밀어준다고 한다. 돈을 푼다고 한다. 옐런은 실제 국채를 계속 더 많이 풀고 있고 3분기에 더 많이 푼다고 하고 파월도 지금 당장 돈을 푸는 건 아니지만 긴축 QT 속도 조절에 이미 들어가기로 했고 금리 인하도 걱정 마라. 계속 인플레 떨어진다. 조만간 떨어지게 돼 있다. 금방 좀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다들 속으로 수근수근 어떻게든 살려주게 돼 있네. 어떻게든 자산시장을 받쳐줄 준비가 돼 있네. 이미 이런 소문이 싹 퍼진 거죠. 자, 이것이 정말 선거를 대비해서 바이든 경제정책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백업을 지금 취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아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국에도 경기 침체 위험이 지금 닥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미리 좀 방지해야겠다고 신경 쓰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저렇게 둘이서 기를 쓰고 인플레 재반등의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자꾸 시장에 친화적인 발언을 하고 케어해 준다는 거를 이제는 모두가 다 느끼니까 이렇게 오만 방자해진다는 겁니다. 예? 우리 5월 2일 날 제목이 이거였죠. 걱정 마라. 미국은 우리가 지켜주겠다. QT 바이백 들고 나오면서요. 이게 이번 주에 PPI가 저렇게 나왔는데도 더 노골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 학생이 60명이면 60명 다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이미 소문이 퍼졌죠. 야, 선생님이 이번에 내일 기말 시험 문제 정답 다 찍어줬어. 다 시험 문제가 다 유출됐어. 어떻게든 우리 반 평균 올려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 이미 다 소문이 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이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이 자산시장의 어떤 그 얘기지 실제 지금 그걸 떠나서 미국 전체의 실물 경제를 볼 때는 안 좋은 염려,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파월과 옐런의 움직임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너무 나와가지고 너무 시장을 케어해주면서 미리부터 이렇게 뭘 해주겠다는 자꾸 암시를 주고 액션을 취하면 정말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방심해가지고 인플레가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실수하는 거다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그거보다는 오히려 매파적으로 나섰다가는 미국에서도 곧 신용경색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위기론도 자산시장에서는 저렇게 82%가 경기 침체 없다라고 하지만 실물경제에서는 그러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다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자면 미국에는 지금 실물경제에서는 인플레 잘 안 잡히고 다시 재반등할 것 같다. 사람들 설문조사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물가 다시 오르고 있어. 안 잡힐 것 같아.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경기 침체. 물가는 안 잡히는데 우리 자꾸 지금 쓸 돈도 없고 지갑 닫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지역은행, 상업용 부동산 이런 데서 계속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버텨. 금리 빨리 안 내려주면 진짜 우리 끝장이야. 연체율, 부도율 막 치솟고 이 움직임이 나오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산시장 돈 놓고 돈 먹는 주식시장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있죠.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이게 다 이번 주에만 나온 이번 주에만 최근 한 3, 4일 사이에 나온 기사만 모아봤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뉴욕 연은에서 조사한 1년 기대 인플레가 5개월 만에 최고고요. 소비자들이 다
인플레이션 다시 오른다고 지금 다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금리 빨리 내려야 됩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왜? 미국의 경기 침체 위험이 생각보다 큽니다. 자기들이 파악했을 때. 예. 특히 차입 비용의 증가로 고금리 때문에 대출을 사람들이 기업들이 많이 받아갖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금 대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각 은행들의 대차 대조표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작년 실리콘밸리 은행이 붕괴했던 것 같은 그런 은행에 영향을 준 것과 같은 사태가 얼핏 하면 조만간 다시 크게 재발할 수도 있다 우려하면서 지금 경기 침체 위험 우리가 못 느끼고 있지만 생각보다 지금 클 수도 있다. 연준은 빨리 여기에 맞춰 금리 내려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이런 얘기가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지? 라는 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런 거 뭐 소식들 이렇게 뭐 조금씩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경기도 식어가고 딱 좋네. 골디락스 연착륙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지난 2년간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연준이 긴축을 하는 와중에도 미국 정부와 행정부는 IRA법, 칩스법 뭐 해가지고 지금 뭐 한번 돈 풀 때마다 그냥 우리는 막 이제는 몇십조, 몇백조 그냥 놀래지도 않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이 풀었습니다. 작년까지, 금년 초까지도요. 그렇게 억지로 돈을 푸니까 경제가 고금리 상황에 긴축에 반드시 둔화돼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 한 해 성장률이 더 올라가고 미국이 막 신흥국처럼 날아갔죠. 그래서 야 미국 경제는 어떻게 저렇게 고금리 상황인데도 튼튼해. 야 우리는 말이야 뭣도 있고 자랑들은 하지만 결국은 1년 2년 지나면서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건 뭡니까? 솔직히 니네 돈 풀었잖아. 억지로 지금 돈 풀어가지고 지금 경제 끌고 온 거잖아. 그거 아무도 이제 부정 못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뭐가 보이죠? 지난 2년 동안 미국 부채가 얼마큼 늘어났는가, 돈을 얼마큼 빚지고 풀었는가가 부채 증가가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야 진짜 이 미친놈들 고금리 긴축 상황인데 미국 정부 행정부는 정반대로 돈을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발행해서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늘려가지고 미국 경제를 억지로 끌고 왔구나. 그게 보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지금 확실히 얼마 전부터 사방에서 둔화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제는 그렇게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사방에서 곡소리 나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즉 돈을 풀어가지고 억지로 경제를 끌어올렸던 그 단계가 이제는 더 이상 그것도 약발이 안 먹히는 단계가 슬슬 나온다는 거죠.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 마린인가 파이어벳인가 제가 게임을 그렇게 안 해봐서 구경만 해봐서 뭐 약물 주입 스팀팩 약물 주입 같은 거 하면 일순간에 공격력이 확 올라가는데 그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쑥 내려가죠. 그 한계에 지금 왔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파월과 옐런도 미리부터 금년 2분기부터는 돈 풀 준비 이미 연초부터 했던 거고 지금 미리 나와서 설레발 치고 안전망 치는 거죠. 네, 여기 이번 주 기사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뭘 하나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했더니 자꾸 뭐가 뜨네요. 자, 이번에도 미국에서도 신용카드 영끌하는 애들이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높았는데 금년 와서 더 높아지고 지금 4월 이런 거 보면 이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신용카드 이렇게 뭐 현금 서비스나 이런 거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많이 써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예. 저는 이렇게 평생 쫄보라서 잘 못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친구나 선배님들 젊었을 때 특히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쓸 때는 뭐 쓰는 거죠.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영끌이라고 신용카드에 영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신용카드 최대 한도치까지 다 긁어가지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지금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최대 한도까지 돈을 빌려다 끌고 여기다가 끌고 해가지고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통계적으로 보면 못 갚더라. 계속 연체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체율이 계속 더 높아질 거다. 경고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누가 그렇게 돈을 하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적은 저소득층과 청년층. 우리나라도 이거 문제죠. 지금 청년층들이 좀 힘든 청년층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자, 어쨌든 그동안 그렇게 돈을 풀어갖고 미국 경제를 끌어올는데 이제 그 돈빨도 안 먹히고 사방에서 지금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딱 그런 시점에 이제 파월과 옐런이 나와가지고 그것만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막겠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건. 돈을 풀든 간에 옐런이 재무부의 국채죠. 아니면 금리 인하를 당장은 못해도 조만간 할 거다고 계속 당장 금리 인하 하기에는 물가가 지금 아직은 떨어진다 하지만 아직은 높죠. 그래도 금리 인하의 희망을 계속 주면서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이번 주까지 2주 연속으로 계속 걸쳐서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그것은 지금 바이든 선거 때문에 니네가 지금 저러냐 이런 얘기도 좀 있지만 어쨌든 자산시장은 뭐 이후에 어쨌든 우리는 꿀이나 빨면 되지 하고 결국 이번에도 파월하고 옐런이 금년에도 미리 저렇게 돈을 더 풀면서 실물 경제가 어떻든 간에 우리 자산시장은 좀 날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탐욕적인 희망에 불을 지펴줬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애초 우리가 이 급하게 오르던 4월 말까지 엄청나게 오르던 미국 국채 금리를 미국도 이러면 힘드니까 좀 안정화시키자고 잠시 안정화시키려고 파월과 옐런이 저렇게 둘이서 공조를 시작한 거죠. 5월 초부터. 그랬는데 지금 5월 둘째 주 지금 상반기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투기 세력들이 더 탐욕적으로 너무 이렇게 시장을 케어해 주니까 투기 세력들이 이제는 굉장히 3월 말까지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탐욕적으로 4월 한 달 동안 엄청 위축됐던 애들이 불과 이제 2주 만에 굉장히 다시 모든 걱정과 우려를 덜고 예전처럼 아주 굉장히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어제 오늘 사이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초에 4월 PPI 도매 물가가 높게 나왔음에도 파월과 옐런이 계속 시장 케어해준다. 이러니까 지금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엊그제 CPI 소비자 물가가 나왔죠. 소비자 물가는 이번에는 반대로 굉장히 좀 둔화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랠리가 이제 폭발을 한 겁니다. 어제부터. 사실 이제 어제 CPI 나온 거 보면 CPI가 이렇게 둔화돼서 물가가 잘 잡히네 하고 좋아할 수만은 없었던 게 CPI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지표가 같이 나왔습니다. 제조업 지표 하나 나왔는데 아주 그냥 미국 경제가 갑자기 굉장히 둔화된다 하는 안 좋은 소식도 나왔고 4월 소매 판매 나왔는데 야 소비자들이 갑자기 소비가 뚝 끊겼어.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동시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물가가 이렇게 잘 잡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미국 경제 잘 나간다 했는데 모든 게 갑자기 막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걱정할 수도 있는 그런 지표들이 같이 동시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월이 저렇게 어떻게든 조만간 금리 인하해서 받쳐준다고 하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둔화되는 소식, 미국 경제가 지금 갑자기 너무 빠르게 식어가는데 그런 소식이 나와도 그러니까 파월하고 옐런이 지금 어떻게든 받쳐주겠다고 하잖아 하고 오히려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된다 이거죠. 결국 그래서 어제부터 자산시장이 다시 지금 흥분한 거죠. 근데 사실 보면은 이거 월별 소비자 물가고 이거는 이제
연율 지난해하고 봐가지고 하는 건데, 이 끝에 보면은 이번 달 지금 헤드라인 코어가 조금씩 내려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월별 증가율도 보면은 결국은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지금 횡보한다는 거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코어 물가, 근원 물가, 헤드라인 CPI, 소비자 물가를 보면 여전히 예전 지금 목표라는 2%대가 아니라 3%대에서 횡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에서 소비자 물가 3%대에서 지금 이제 이게 연율이죠. 저기 평균이죠. 3개월 평균, 6개월 평균 하는 것처럼 그걸 봤을 때는 아직은 금리 인하 하기에는 안 될 수준이긴 하죠. 그래도 일단 시장은 지금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더 떨어지는가 몇 달 더 이제 봐야겠죠. 그러나 이미 시장은 우리 파월 선생님하고 옐런 선생님이 어떻게든 이번에 반평균 올리려고 우리한테 시험 문제 미리 다 알려줬어. 그런 식으로 이미 분위기가 며칠 전부터 돌아갔다 이겁니다. 지금 이 기사도 있네요. 지금 연준에 대해 생각해보면 분명히 비둘기파적인 편향이 있다. 어떻게든 우리 도와주겠다고 나선 게 아주 눈에 보인다. 그래서 연방기금 선물시장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채권도 지금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3대 증시 최고 랠리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지금 굉장히 지금 자산시장 채권금리도 훅 떨어지고 자산시장 주식시장도 확 올라가고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앞으로 뚝뚝 떨어질 것 같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같이 나온 지표를 보면 조만간 주거비 CPI에서 PCE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임차료도 뚝뚝 떨어질 거다. 이제 월가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어제 보니까 CPI의 임차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높다. 안 떨어지고 있다. 끈적거린다. 근데 문제는 그날 같이 나온 주택시장 지수 보면은 주택 건설업 이쪽도 갑자기 둔화가 되면서 집을 안 짓는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단독주택 공급이 모자라가지고 집값하고 임대료가 안 떨어지는 게 미국의 현실인데 지금 경제가 둔화되고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지금 새롭게 어떻게 주택을 지어갖고 건설업 장사를 해보겠다는 업체들이 안 나온다. 착공을 안 한다 이거죠. 갑자기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4월, 5월달 주택시장 지수가. 그러면은 집이 더 품귀 현상이 일어나갖고 임대료 주급이 더 안 떨어지겠죠. 잘. 그러면은 전체 CPI, PCE가 정말로 파월 얘기처럼 금방 뚝뚝 떨어질 거냐? 계속 횡보할 거냐? 아닐 것 같죠. 특히 이제 4월 들어서 소매 판매마저도 급격히 꺾이는 모습이 어제 동시에 나왔습니다. 4월 소매 소비도 그래서 갑자기 둔화되나? 너무 지금 떨어지는데 자꾸 소매 판매까지 식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다 지금 시장은 무시한다. 왜? 파월이 곧 금리 인하 할 것처럼 파월하고 옐런이 어떻게든 지금 침체가 오기 전에 받쳐주겠다고 저렇게 노골적으로 티를 내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자산시장은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 생각 안 한다. 이 안 해도 될 말을 뒤에 덧붙이면서 미국만 살린 게 아니라 세계 증시가 이때부터 최고 기록을 신흥국들 주가지수 다 최고 기록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부터 뭔 얘기가 나왔냐? 전에는 쏙 불과 한 열흘 전에 쏙 들어갔던 얘기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9월부터 금리 인하해서 12월까지 연내 2번 하게 될 거다. 낙관론이 다시 재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70%를 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 종합해보면 4월 근원물가 상승률이 3년 만에 최저치로 뚝 떨어져서 야, 근원물가 떨어지고 좋네 하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주거비는 끈적거리고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이 드디어 지갑을 확실히 닫기 시작한 것 같다. 이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둔화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세 차례 추가 데이터가 더 필요한데 시장은 굉장히 파월이 어떻게든 받쳐주겠다고 하니까 좋아한다. 9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75%까지 지금 치솟고 있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너무 미국 시장에서 파월과 옐런이 이렇게 너무 완화적인 폼을 취해주면은 이것이 중국에게 다시 없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처럼 파월과 옐런이 5월 들어오면서 시장의 비둘기적인 신호를 2주 연속 계속 강하게 주니까 지금 한 이틀 3일 전부터 미국의 국채 시장과 환율 시장 등에서 처음에는 투기 세력이 빠르게 이제 5월 초부터 반응했는데 그리고 주식시장 투자자들도 이어서 낙관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번 주에 예상보다 높게 나온 4월 PPI에도 파월이 계속 시장을 케어를 해주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또다시 둔화되는 CPI가 나오니까 시장이 완전히 아나무인격으로 자신감이 아주 머리끝까지 딱 차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물론 그 안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의 기대와 함께 소비 침체, 연체율 증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침체 위험도 보였지만 워낙에 지금 파월과 옐런이 시장 살리겠다고 저렇게 립 서비스를 굳건히 하니까 일단은 자산시장 안에서는 실물 경제에 어떻든 간에 모두가 안도를 넘어가지고 이제는 방만해지는 자만심까지 이제 나와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 뭐 사상 최고치로 이제 간다 이렇게 퍼폼하기도 하지만 더 눈에 띄는 거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원래는 4.5%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 시장이 너무 방만해졌어요. 너무 자신감 뿜뿜. 4월 달에 그렇게 힘들었던 모습 그런 거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이번 주 CPI, PPI 나오면서도 더 저렇게 시장 어떻게든 케어해 주겠다는 파월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얘네들이 너무 자신감 뿜뿜해졌죠. 채권에서도 랠리가 더 야 이제 무조건 채권 오르게 돼 있다. 더 이제 수요가 오면서 확 꺾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낮에 좀 밖에 볼 일들이 많아서 좀 돌아다니고 피곤해서 초저녁부터 자다가 지금 한밤중에 미드나잇에 깨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어서 목소리도 많이 깔아앉아 있는데요. 예. 지금 1시 40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제까지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한번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항상 봤던 그 4.338 있죠? 예, 중요한 라인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그거 한번 딛고 지금 거기서 반등은 살짝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순식간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4.25 넘으니까 아직도 굉장히 부담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전에 4.75까지 찔렀던 데에서 무려 0.5포인트나 떨어지니까 굉장히 다른 신흥국들 미국 국채 금리 때문에 힘들었던 특히 중국은 한숨을 확 돌린다는 거죠. 아이고 살았다. 지금 얼마 전에 비구이한 지금 위안화 채권 그거 이제 막으려고 굉장히 힘썼던 건데 여기서 만약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가주면 중국도 굉장히 크게 한숨 놓을 수가 있죠. 이것은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입니다. 예, 역시나 굉장히 이렇게 막 106 수준까지 있다가 얼마 전에 105 수준으로 내려왔죠. 근데 지금 이번 주 CPI, PPI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파월 옐런이 어떻게든 살려주는구나 하니까 시장이 이제 더 가자 하면서 완전 자신감을 120% 회복을 지금 최근 3, 4일 사이에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달러가 굉장히 약세에 빠집니다. 금리 인하 곧 어떻게든 할 건데 뭐 하고 그래서 105 수준에서 순식간에 지금 104 수준으로 똑 떨어졌네요. 예. 어제 그냥 푹 떨어져가지고 200일선 밑에까지 순식간에 했다가 오늘은 이제 살짝 그 반등으로 반동으로 살짝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지금 급격하게 떨어져서 한숨 확 트는 거죠. 그러면은 전 세계 환율 시장이 다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일순간에.
실제로 미국 시장이 저렇게 움직이면서 이번 주에 아시아 증시 모든 한국, 중국, 일본 뭐 다 같이 굉장히 막 지금 활기차게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진정됐기 때문이라고 여기 나오네요. 예. 중국 증시도 저렇게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되면서 달러 강세가 약해지니까 중국 본토 홍콩 증시가 일제히 올랐답니다. 전부 다. 예. 심지어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이 어떤 뭐 관세 전쟁, 무역 전쟁 하겠다고 지금 포문을 이번 주 엄청나게 열었죠. 미국이 사실 중국이 이대로 살아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저렇게 자기들 금리가 인하되면서 다른 나라의 국채 금리가 환율이나 이런 걸로 숨통이 트이더라도 중국이 못 살아나게 하고 싶어 갖고 지금 이번 주에 뭐 전기차, 배터리, 뭐 태양광,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커넥티드카, 드론 또 뭡니까? 아유, 뭐 알루미늄, 철강 할 수 있는 모든 저기를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중 갈등과 관세 무역 전쟁이 예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주에 저렇게 미국 국채금리 훅 내려가고 달러 약세 훅 떨어지니까 중국 증시도 다 막 빵빵 오릅니다. 지금 다시 올라가던 위안화 환율이 어제 CPI 나오고 저렇게 분위기 바뀌면서 한번 훅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뭔 일인지 조금 오르고는 있네요. 엔화 역시 다시 슬슬 오르다가 어제 이제 저런 식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니까 훅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다시 155엔 위로 어떻게든 또 올렸네요. 가장 드라마틱한 게 지금 원화죠. 야, 우리 지금 아이고 아까워라. 지금 1시 40분인데 제가 아까 낮에 어디 밖에 나갔을 때 잠깐 봤을 때는 1350원 밑으로 해서 1345원까지 제가 떨어진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중요한 라인이죠. 이 기회에 어떻게든 우리나라 환율 이 밑으로 다시 한번 떨어뜨리고 싶은 그 기회였는데 조금 욕심이 컸나 다시 이제 끌어올려지고는 있네요. 그래도 지금 1350원 밑입니다. 1349원. 여기서 정말 이렇게 안정되면 좋겠지만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렇죠. 결국은 신흥국의 환율이 안정되는 건 아무리 그 나라에서 별 난리를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 달러 자본의 모든 게 종속되어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렇게 연내 2회 금리 인하 한다 이런 전망이 재등장하고 분위기 하니까 하루 만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써도 못 잡던 것이 바로 5개월 만에 우리 원화값이 최대 반등하는 이런 효과가 나죠. 예. 재밌는 게 지금 남미의 그 대통령 밀레이도 금리 인하 하면서 IMF가 하란 대로 다 해서 인플레이션 잡겠다 막 채권 발행부터 해가지고 별걸 다 했는데 초반엔 좀 되는 것 같다가 언젠가는 또 막 안 됐어요. 오히려 더 반대로. 그래서 아이고 이거 또 망하네. 사실 뭐 남미가 지금까지 IMF 지원 여러 번 받으면서 안 해본 게 있습니까? 이거저거 다 해봤죠. 결국은 근데 미국의 달러 강세 지금 5월달 들어가지고 5월 초부터 저렇게 다시 파월과 옐런이 나와가지고 좀 살려주겠다고 이번 주까지 이렇게 하니까 남미도 지금 5월 들어가지고 다시 인플레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럼 이제 정권들이 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다. 어느 나라나 그러겠죠. 근데 사실은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미국 형님들이 어떤 식으로 금리 정책의 변화를 줬냐 하니까 전 세계가 다 거기에 따라서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그러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것이 미국 경제에서 은근히 신경 쓰이는 침체와 신용 경색의 위험 요인을 지금 배제시키는 효과가 나고요. 지금 같은 움직임이 또 상업용 부동산과 고금리 부채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지금 미국의 중소기업, 지역은행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 서민층들 이런 사람들의 신용카드, 부채, 연체율 이런 거 숨통을 좀 금리가 조정되면서 틔워줄 수는 있겠죠. 시중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는 안 했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표시를 이렇게 주고 미국에서도 뭔가 좀 될 것 같다 하니까 이미 시중금리는 먼저 내려갑니다. 미국도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를 동결했는데 저번 달인가
제가 얼핏 그 기사를 봤는데 안 가져왔네요. 돈이 더 풀렸어요. 시중에 지금 우리나라 금리 인하한 것처럼 돈이 지금 풀린 효과가 났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돈이 풀려도 그 돈이 우리들한테 다 안 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이 자본주의 지금 이 왜곡된 이 체제에서 돈이 풀려봤자 그 투기적인 자본들이 움직이는 거기에 가는 거죠. 일본이 그렇게 지난 세월 동안 디플레이션 풀겠다고 돈을 그렇게 풀었지만 그 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돈이 다 돌고 경제가 살아나지 못했잖아요. 어딘가로 블랙홀처럼 괜히 투기적인 자산시장에만 머물고 실물 경제엔 잘 돌질 않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얼마 전부터 시중에 유동성, 뭐 M2, 뭐 통화공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더 풀렸습니다. 근데 그걸 느끼나요? 아니죠. 자영업자들, 서민들 지금 계속 역대로 더 많이 죽어나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뭐 그것만 보고 그건 이제 탁상위 행정이라고 뭐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좀 답답해서 제가 탁상위 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M2가 뭐 이렇게 되고 시중에 돈이 이만큼 풀렸는데 이것이 막 어쩐다 뭐 서민들 그 경제학자들이나 탁상 농공을 해도 실제 그 돈이 풀린 거에 어떤 그 느낌을 못 받고 소비가 돌아가는 느낌을 못 받는 서민 이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뭔가 금리나 통화 정책 말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 그런 거 지금 빨리 좀 너무 지금 많이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노란우산 것도 안 되고 좀 해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거 중산층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퇴직하신 분들은 거의 지금 자영업으로 먹고 살죠. 통닭집하고 치킨집하고. 근데 이분들 노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거 좀 미리미리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일단 PF 대출 구조조정 문제는 뭐 다음 달부터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고 잘하길 바랍니다. 자,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와서 어쨌든 저렇게 지금 하면은 미국 경제도 지금 숨통이 트이고 바이든 대선 정략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오늘처럼 자산시장 저렇게 날아가고 하지만 저렇게 채권금리 급격히 안정되고 달러 약세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에 기사들 보신 것처럼 모든 국가의 환율과 채권금리가 동시에 미국 덕분에 다 안정되고 숨통이 트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저렇게 뚝 떨어지고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한테 큰 기회가 생기죠. 왜? 중국은 지금 1분기부터 해가지고 2분기에 할 수 있는 모든 지금 부동산 규제 다 완화 풀고 시중에 돈 풀 수 있을 만큼 풀고 특별 채권까지 다 지금 막 발행을 하고 죽든 살든 이번에 죽기 전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다 쓰고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고 중국 경제 한번 살려보고 죽겠다 거의 그런 배수진 치고 나왔죠. 근데 미국이 자기들도 힘들어서 저렇게 쫙 내리는데 이게 힘들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조금 4.5까지 이렇게 내리면서 좀 한 다음에 이 수준에서 지금 계속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사실 이거는 내려준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요 오늘의 결론인데요. 파월이나 옐런이 의도해서 여기까지 내려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파월하고 옐런이 의도해서 내렸지만 네 여기까지는 파월하고 옐런이 너무 급하다 좀 쉬어가자 한꺼품 하고는 여기서 내렸지만 이번 주 들어서 여기까지 내려간 거는 시장이 너무 다시 건방져져서 지들이 내려간 겁니다. 채권에 몰려들고 주식에 몰려들고 하면서 오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간 건데 이렇게 되면 뭐 미국 살리겠다는 그다음 바이든 대선 도와주겠다는 그 목표에 좋기는 하죠. 하지만 이 수준까지 더 내리면 문제는 뭐냐? 중국이 너무 살아나요. 요거 제가 볼 때 제가 파월하고 옐런이라면 한 번쯤 어떻게 잡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로 자기들이 뭐 우리가 모르는 정말 미국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다른 지금 전술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면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술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뭐 불가항력적인 뭔 일이 생겨서 이대로 가는 건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펴볼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새 근데 뭐 좀 교육을 받으러 다녀가지고 조금 영상이 조금 날마다 내놓던 걸 이틀에 한 번씩 내놓게 됐는데 살펴볼 게 이 이후로 많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살아나는 것도 봐야 되지만 잠깐 얘기를 드리면 요새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결국은 지금 사우디를 어떻게 좀 회유를 해볼까? 이란은 결국은 지금 못 건드렸고요. 이란이 어떻게 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근데 지금 라파 지역을 끝까지 들고 들어가겠다 하는데 지금 너무 세계의 여론이 안 좋죠. 그래서 미국도 그건 안 된다. 멈춰봐라 하면서 일주일째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면은 이스라엘이 협상 거부했어요. 네타냐후가 사실상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끝까지 라파를 쑥대밭을 마지막 200만 명이 몰려있는 거기를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지금 국제사회가 저렇게 만류하는데도 뭐 세상아 다 덤벼라. 세계하고 내가 맞짱 뜰 각오까지 돼 있다. 미국이 안 도와줘도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우디도 굉장히 머리를 잘 쓰면서 쉽게 미국 쪽에 넘어가지 않고 이 기회가 우리 쪽으로 돌아왔다. 미국이 더 이상 이스라엘 편을 못 들고 안 된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사우디가 더 지금 쉽게 미국 쪽에 안 넘어오고 잘 지금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쪽에서 일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중동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혹시 뉴스들 보셨나요? 어제 오늘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을 다시 더 키우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확 지금 밀고 들어가고 있죠. 어제 오늘 사이에 전방에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지금 서방국가 미국에서 지금 지원한 무기가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거 갖고 싸우라고 좀 늦어졌지만 좀 버텨보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뭡니까? 장거리 300km까지 날아가는 에이테크스 미사일 장거리 무기 드디어 원조해주기 시작했고요. 문제는 영국부터 해가지고 영국하고 미국이 항상 문제죠. 영국부터 해가지고 장거리로 본토 타격하는 거 나는 맞다고 본다. 그렇게 지금 영국이 나왔고 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깊숙이 공격을 한다. 장거리 무기로.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해야지. 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미국도 했거든요. 어제. 그 얘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지기 싫으면 서방이 지원해준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해도 우리는 그걸 허용하겠다. 오히려 은근히 살짝 부추기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장거리 무기를 쓸까요? 안 쓸까요? 지금까지 보면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로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번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나토와 러시아 서방에서 나토에서 지원해준 지금 장거리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 깊숙이 대전, 부산 그런 데까지 지금 서울까지 다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나토 전체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파병도 이루어질지 모르고요. 직접적으로 최전선에서 싸우는 나토 군대는 아니지만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병력을 파견해서 결국은 더 큰 전쟁으로 지금 중동에서 잘 뭐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는 정말로 나토 대 러시아의 전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키우려는 움직임이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복합돼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일단 미국 시장의 모습만 봤습니다. 미국 시장은 5월부터 쉬어가자고 파월과 옐런이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옳았구나. 어떻게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살려주겠구나. 오버하면서 더 떨어졌는데 이러면은 미국 입장에선 좋겠지만 문제는 중국도 좋아진다. 다. 이거는 조금 지금 파월과 옐런이 경계를 해야 되는데 국제정세, 특히 전쟁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끌고 가는가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미국은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이렇게 해서 중국한테도 큰 기회가 생기는 걸 용납할 것인가 즉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지금 6월 달에 갑자기 지금
예정보다 빠르게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토론전이 갑자기 잡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나중에 다 소개해 드릴게요. 예. 대선 토론전이 나왔는데 그 토론전까지는 어떻게든 미국 경제를 받쳐주려고 하는 건지 그때 왜냐하면 토론할 때 이제 경제 뭐 안 좋다 막 하면은 트럼프한테 엄청 공격당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그것만 잡고 늘어질 건데 그래서 그 토론전까지는 이거를 용납을 해줄 건지 중국이 살아나더라도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 트럼프를 막아주는 대신 중국을 포기하는 거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